자동차 여행, 짐을 싸서 차를 몰고 가요. 비행기 예약과 탑승 같은 건 걱정하지 않고 미국에서 모로코까지 갈 수 있어요. 대륙은 한 덩어리고 갈라지지 않았어요. 판 구조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지구의 맨틀에는 거대한 바위판들이 박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진, 쓰나미, 화산도 존재하지 않아요. 미국 서부 해안에서 동부까지 운전을 해요. 도중에 텍사스, 미주리, 뉴욕 등을 통과합니다. 국경에 도착하니 영어와 아랍어로 모로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모로코에 도착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영해요. 두 나라 모두 이웃이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해요. 모로코 방문 후 남쪽을 향해 호주와 인도에 가기 전에 북쪽으로 차를 돌려 유럽과 아시아 일부 지역에 가기로 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서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 간의 문화적 유사성이 존재해요. 일본은 더 이상 섬이 아니에요. 사실 국가가 될 만큼 충분히 큰 섬이 존재하지 않아요. 모로코에서 북쪽으로 차를 몰고 올라가서 스페인 국경에 도착해요. 맛있는 타파스와 플라멘코 음악을 즐긴 후 사랑의 도시 파리를 지나 아이슬란드에 도착합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춥지 않아요. 사실 꽤 따뜻해요. 독일과 같은 위도에 있습니다. 하지만 두 국가를 분리하는 산은 없어요. 아이슬란드는 오늘날의 지구처럼 유명한 화산이 없지만 사람들이 친절해요. 판 구조론이 없기 때문에 판게아 전역에 걸쳐 산이 형성될 수 없었어요. 고도가 있는 지역에 사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유럽을 계속 운전하다 보니 수평선에 토네이도가 보여요. 토네이도에 휘말리기 전에 최대한 빨리 차를 몰아 멀어집니다. 토네이도는 평평한 땅에서 형성돼요. 그리고 판게아는 기본적으로 모두 해수면이기 때문에 토네이도는 흔한 광경이죠. 그리고 열대지방에서는 태풍과 허리케인이 그만큼 위협적이에요. 토네이도를 피해서 이탈리아에 도착해 맛있는 파스타를 즐겨요. 멋진 관광지를 즐긴 후에 계속해서 북쪽을 향해 스칸디나비아를 지나 푸르른 그린란드로 우회합니다. 현대의 지구와 달리 그린란드는 북극권 바로 북쪽에 위치해 있지 않아요. 거기서 며칠 밤을 보내고 유럽을 계속 여행합니다. 중국을 거쳐 일본까지 가는 길에 아름다운 풍경과 놀라운 경치를 즐겨요. 이 영토는 현재 지구만큼 춥지는 않지만 여전히 광대해요.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은 현재 판게아에서 가장 추운 나라들이에요. 중국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북극이에요. 중국에서 맛있는 중국 음식을 즐기면서 북극광의 장관을 목격해요. 베트남에는 열대우림이 없고 기온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태국, 필리핀, 심지어 인도 일부와 같은 이웃나라에서는 거의 항상 눈이 내려요. 동물의 삶 또한 달라요. 북극곰은 마닐라와 방콕 근처를 아무렇지 않게 배회하고 있어요. 산호초의 열대어 대신 바다사자 또한 꽤 흔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캐나다무스도 볼 수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눈표범도 볼 수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차로 돌아가지만 차가 고장났어요. 차 정비를 하지 않고 거의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북인도에서 남인도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합니다. 이 두 나라는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은 유일한 나라예요. 판게아 항공의 비행기를 예약하고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경치를 감상해요. 거대한 대륙의 중심에 가까이 갈수록 온도는 더 높아져요. 바다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곳은 강수량이 적고 공기가 건조해요.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지역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여겨집니다. 브라질에는 사막이 많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축구를 즐겨요. 여러 번의 경유 끝에 드디어 남인도에 도착해요. 그리고 남쪽으로 더 가면 호주, 남극, 그리고 지구 최남단의 국가 뉴질랜드입니다. 차를 빌려서 타고 다니면서 멀지 않은 네팔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에베레스트 산이 여기 있지만 언덕보다 높지 않아요. 사실 에베레스트 언덕이라고 불려요. 땅 전체가 북극처럼 추워요. 시드니와 멜버른에는 최고의 스키 리조트들이 있어요. 하지만 높은 산 스키 슬로프 대신 스키를 타고 내려올 수 있는 인공 경사로가 있어요. 더 많은 관광지를 보기 위해 남쪽 호주로 갑니다. 오늘날의 호주와는 달리 다양하고 독특한 야생동물들이 별로 없어요. 진화는 새로운 종이나 심지어 특정 동물의 다른 버전을 창조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수백만 년 전의 최상위 포식자들은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그리고 땅이 모두 붙어있기 때문에 동물의 이동은 우리의 지구보다 훨씬 더 쉬워요. 아프리카의 몇몇 코끼리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스페인과 포르투갈까지 걸어가는 것을 보고도 놀라지 않을 거예요. 자연적 원인으로 멸종된 많은 동물들이 현재 번성하고 있어요. 울리 매머드나 검치 호랑이와 같은 것들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적도 근처에 있기 때문에 파충류처럼 그런 조건에 적당한 동물들이 번성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호주 다음으로 남극에 가서 놀기로 합니다. 이 거대한 대륙은 세상 맨 아래에 있는 황량한 대륙이 아니에요. 인구도 많고 할 거리도 많은 나라예요. 누구나 쉽게 갈 수 있어서 관광 사업이 번창했어요. 남극에 도착하고 자신들의 나라에 온 것을 환영하는 많은 현지인들을 만납니다. 그 지역 음식을 먹어보고 전통 음악을 들어요. 기념품을 사서 서쪽으로 남아프리카까지 운전을 해요. 그곳도 좀 추운 곳이에요. 가까이 있는 이웃 나라들 덕분에 수출입은 주로 도로로 이루어지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요. 그래서 각 나라는 전 세계로 연결하는 무역 철도망을 가지고 있어요. 몇 척의 보트가 있긴 하지만 별로 인기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땅이 모두 평평하기 때문에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산과 수역이 사이에 있는 곳보다 훨씬 쉬워요. 남아프리카를 여행한 후에는 아르헨티나로 차를 몰고 가서 경치를 구경해요. 칠레 주변을 운전하고 해안에 도착해요. 페루와 멕시코에 도착할 때까지 좁은 나라를 따라 이동해요. 해변 모드로 바꾸세요. 세계의 가장 추운 지역 근처에서 시간을 보낸 후 마침내 해안가에서 휴식을 취하고 열대과일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됐어요. 현지인들과 파티를 하고 파도를 헤치고 제트스키를 타요. 집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수많은 기념품과 추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전체 여행은 겨우 한 달 정도 지속되었어요. 역사 또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어요. 탐험의 시대를 시작으로요. 다른 대륙에서 항해하기 위해 배를 만드는 대신 탐험가들은 캐러밴을 만들어서 육지를 여행하고 다른 문화에 대해 배웠어요. 바다가 사람들을 갈라놓지 않았기 때문에 상품과 물물 교환은 탐험 시대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할 때 어디로든 이주하는 것이 더 쉬웠어요. 만약 더위가 싫다면 더 시원한 곳을 찾아 북쪽이나 남쪽으로 이주할 수 있었어요. 추운 곳이 싫다면 열대기후로 가는 것 역시 매우 쉬웠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차의 발명은 우리 지구에서보다 훨씬 더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처럼 배와 선박에 투자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천연 자원은 현재 판게아의 여러 곳에 흩어졌고 어떤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부유해졌어요. 하지만 풍부한 무역 문화로 인해 부는 여러 나라 사이에 쉽게 분배됐어요. 넓은 바다에는 탐험된 섬들이 매우 적었지만 멕시코 해안에서 항해를 하면 세상을 한 바퀴 돌아 터키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바다를 가로질러 여행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특히 매우 발달된 철도망 덕분에요. 그래도 차로 여행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어요.